중학교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다양한 설명 방법 중 정의, 예시, 비교, 대조 이 네 가지의 설명 방법을 학습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다양한 설명 방법이 있죠. 그 두 번째 영상에서는 나머지 설명 방법 네 가지를 추가로 학습할 예정이니 이 영상 이후에 탑재되는 두 번째 영상도 꼭 시청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설명 방법, 이러한 설명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글은 어떤 글일까요? 네, 물론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설명 방법은 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즉 정보 제공의 글 또는 설명문, 두 가지는 사실 같은 목적을 가진 글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는 설명문에 사용되는 방법들이지만 이뿐만 아니라 주장하는 글, 논설문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법으로 설명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 방법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다양한 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이러한 설명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죠.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의, 예시, 비교, 대조라고 하는 설명 방법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방법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은 무엇이다의 방식, 이런 거 외우시면 안 됩니다. 즉 다른 말로 대상의 본질이나 뜻 또는 개념 또는 의미를 밝히는 설명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일단 그 대상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독자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럴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설명 방법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날이란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이다. 자, 한글날이란 이것이다. 즉, 한글날이라고 하는 대상의 뜻을 밝히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의 본질이나 뜻, 개념, 의미를 밝히는 설명 방법을 정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엇은 무엇이다. 한글날은 이것이다. 친구란 이것이다. 학교란 무엇이다. 이런 식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국어 공부를 잘하려면 이러한 설명 방법의 뜻을 외우는 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실제로 이 설명 방법들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3개의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훈민정음, 축구, 머리카락을 여러분들이 정의해 보기 바랍니다.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정의란 뜻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를 이르는 말이다. 훈민정음의 정의, 훈민정음의 뜻, 의미,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이러한 설명 방법을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축구란 무엇입니까? 축구를 정의해 볼까요? 네, 축구란 주로 발로 공을 차서 상대편의 골에 공을 많이 넣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를 뜻한다. 자, 이런 개념을 외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정의가 무엇인지, 즉 지금 축구의 뜻을 풀이하고 있다라는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이 무엇인지 정의해 볼까요? 자, 머리카락이란 머리에 난 털의 낱개를 의미한다. 머리카락의 뜻, 의미, 개념을 설명하는 이러한 설명 방법을 정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설명 방법은 정말 많이 활용되는 설명 방법입니다. 바로 예시인데요. 예시는 예를 들어 보여준다 라는 뜻입니다. 즉, 구체적인 사례, 예를 제시하여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도 글쓰기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이 많이 기르는 동물에는 개, 고양이, 햄스터, 열대어 등이 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기르는 동물들의 예를 제시했죠. 어떤 것들을 제시했나요? 개, 고양이, 햄스터, 열대어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예시를 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르는 동물에는 개, 고양이, 햄스터, 열대어 등이 있다라고 하는 문장을 예로 들었죠. 자, 이처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 예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예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스스로 연습해 볼까요?
자, 예시를 사용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시어, 좋아하는 과목, 김치, 아이돌 그룹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수학을 얘기하는 친구, 국어를 얘기하는 친구, 음악을 얘기하는 친구 매우 다양한데요. 선생님은 학창시절에 국어, 영어, 사회, 역사, 음악 이 과목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했던 과목의 예를 제시했죠. 자, 여러분, 김치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배추김치, 깍두기, 겉절이, 파김치, 열무김치 등을 김치의 예로 들 수 있고요. 아이돌 그룹, 선생님은 사실 요새 아이돌 그룹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이돌 그룹의 예를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 에스파, BTS, 있지, 아이브 등을 아이돌 그룹의 예로 들 수 있죠. 자, 이처럼 어떤 대상을 설명할 때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하는 방법을 예시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설명 방법은 비교입니다. 참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 비교란 둘 이상의 대상이 지닌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자, 둘 이상의 대상이 지닌 무엇?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 비교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 자, 동사와 형용사 두 대상이 지닌 공통점,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공통점을 들어 설명했죠. 이처럼 둘 이상의 대상이 지닌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비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여러분들이 제시어를 비교하면서 설명해보는 연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국어와 영어, 공통점, 비슷한 점 떠올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관형사와 부사, 품사에 대해서 1학년 때 공부한 친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사이다와 콜라. 자, 지금 제시한 두 대상들의 공통점, 비슷한 점을 떠올리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국어와 영어는 언어에 대해 공부하는 과목이다. 언어에 대해 공부한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요. 두 번째, 관형사와 부사는 모두 문장에서 수식하는, 즉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공통적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공통점을 들어 설명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사이다와 콜라는요, 탄산음료라는 공통점이 있다. 아, 비교라는 것은 둘 이상의 대상이 지닌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거구나. 자, 우리 이것을 비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앞서 살펴본 비교의 짝꿍이라고 할 수 있는 대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이 지닌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 방법이었다면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이 지닌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즉, 비교와 대조의 큰 차이점 보이시죠?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살펴볼까요? 개는 주로 낮에 활동하지만 고양이는 주로 밤에 활동한다. 개와 고양이가 활동하는 시기의 차이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둘 이상의 대상이 지닌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 대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를 통해서 대조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어는 우리나라의 언어지만 영어는 미국, 영국 등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국제어의 구실을 하는 언어이다. 이번에는 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죠. 그럼 첫 번째 예문은 국어와 영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국어와 영어가 언어를 공부하는 학문이라는 공통점을 예로 들어 비교했고요. 이번에는 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대조를 통해 설명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는 데 반해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한다. 우리 앞에서 관형사와 부사가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공통점의 기준을 두고 비교의 방법으로 설명했는데요. 이번에는 관형사는 체언, 부사는 주로 용언이라고 하는 차이점을 토대로 대조하고 있죠. 두 번째는 관형사와 부사를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이다는 설탕물에 탄산나트륨과 향료를 섞어 만들지만 콜라는 콜라나무의 종자와
포카의 잎을 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다. 이 내용들을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찾는 것은 뭐? 설명 방법. 자, 앞에서는 사이다와 콜라가 탄산음료라는 공통점을 들어 비교했는데요. 지금 살펴보는 예문은 사이다와 콜라를 만드는 원료의 차이를 들어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비교와 대조는 큰 차이점을 갖고 있지만 보통 짝꿍처럼 붙어 다니는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의 토대를 주고 설명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설명 방법, 정의, 예시, 비교, 대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제시문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한다. 개, 고양이, 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중 개와 고양이는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우는 포유류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개는 주로 낮에 활동하고 고양이는 주로 밤에 활동한다. 자, 반려동물에 관한 간단한 제시문입니다. 각 문장에 사용된 설명 방법 보이십니까? 자, 첫 번째 문장.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한다. 아, 반려동물의 개념, 뜻,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 이러한 설명 방법, 정의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이러한 반려동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개, 고양이, 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아, 그럼 두 번째 문장에 사용된 설명 방법,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문장. 이 중 개와 고양이는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우는 포유류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개와 고양이의 공통점을 들어 설명하는, 즉, 둘 이상의 대상이 지닌 공통점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 네, 비교입니다. 마지막 문장. 하지만 개는 주로 낮에 활동하고 고양이는 주로 밤에 활동한다. 마지막 문장은 개와 고양이가 활동하는 시간대가 다르다라고 하는, 즉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죠. 자, 이처럼 대상들이 지닌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 네, 대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다양한 연습만이 살 길이니까 다양한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 여러분이 파악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설명 방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분류, 구분, 분석, 인과라고 하는 조금은 어려운 설명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한 친구들 고생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